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고 26층까지 있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엘리베이터들이 정밀 안전검사의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운행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바람에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재 중에 인터뷰하는 사람은 23층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휴대폰을 놔두고 왔다면서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고층에 사는 노인, 디스크에 걸린 사람도 있고 많은 불편을 토로했죠. 일부이긴 한데 일부 입주민은 승강기 운행 중단을 명령한 구청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기사를 본 대다수의 여론은 구청 편이었습니다. 사실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 2019년에 법이 타이트하게 개정이 됐는데요. 설치된 지 15년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21년째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게 안전장치를 교체하거나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년이나 지난 엘리베이터들이 이것저것 교체하고 추가를 한들 현행 기준에 맞추려면 추가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많아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21년이 되는 시점 전후로 현재 엘리베이터의 전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엘리베이터의 교체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방송에 나온 여기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3년 전 정기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의 요청으로 3년간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베이터의 전반적인 부품이나 전체 교체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족해서 시간만 보내고 구청은 2차례 조건부 연장을 해줬지만 안전상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서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관련해서 댓글에서는 엘리베이터 교체와 관련된 건 정해져 있는 일인데 어떻게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족할 수 있냐, 삥땅 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돈이 소홀하게 관리될 수도 있겠지만 교체 시점과 물가 급등기가 맞물려서 교체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는 바람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결과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명확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에 접어든 아파트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부각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19년 승강기 안전 관련한 법 개정 이후로 승강기 교체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주민들의 추가 비용 없이 적립된 장기 수선 충당금만으로 승강기의 교체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도 은근히 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할부로 교체가 안 되는지 문의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난감해하는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있다는 게 기사가 낫겠습니까? 승강기 한 대 교체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7, 8천만 원 한다고 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만으로 처리가 되면 괜찮겠지만 주민들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승강기 이용도가 낮은 저층 세대와 갈등도 빈번하고 임대로 주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 비율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에 대한 동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노원구의 엘리베이터 관련 뉴스를 그저 한 아파트에 국한된 해프닝처럼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아파트 노후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한 김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엘리베이터에 관련한 상식이나 산업,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왜냐면 도시화의 큰 특징이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데 한정된 부지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높아져야 되고 건물이 높아지는데 필수적인 이동수단이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이죠. 도시화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거래가 더 빈번해져서 상업화도 더 빨라지고 노동력의 공급에도 유리해져서 산업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도시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 엘리베이터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아무튼 예전에 어디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1800년대 말 조선이 개항을 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선은 개항을 한 다른 나라보다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층 이상의 다층 건물 보편화가 늦어져서 도시 형성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온돌 난방에 익숙하고 그걸 고집하는 문화가 다층 건물 보편화에 장애물이 됐다고 합니다.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나름 우리의 자부심이긴 하지만 당시의 대다수가 1층짜리 목조 건물이었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온수 배관 방식의 온돌 난방이 아니라 아궁이에 불 떼서 화염이 구들장을 데우는 온돌 난방이라서 그 난방 방식으로는 다층 건물을 만들기엔 어려웠죠. 화재 위험도 컸고 또 하중 문제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의 온돌 난방 문화가 다층 건물 확산되는데 장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르게 그 전부터 이미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고층 건물인 4, 5층짜리 건물이 도시지역에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층의 활용이 문제였는데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걸 꺼려했고 당시 건물에 엘리베이터 같은 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화물의 이동 용도로 쓸 뿐이었습니다. 승강기 로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층 이용의 불편함과 승강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고층 건물이 확산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 미국의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 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추락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사람들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명가 오티스가 세운 회사가 오티스 엘리베이터죠. 그 기술이 조금씩 더 발달하면서 1890년부터는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승강기가 확산이 되고 1930년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도 지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바가 아니라 진짜로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지금의 고층 빌딩도 없고 도시화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일상화돼서 관심조차 없지만 고층의 활용도 측면에서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고층 아파트의 높은 층으로 갈수록 집의 가격이 비싸지는데 엘리베이터의 고속화와 같은 그런 발전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건물이 높아도 아직까지 적당히 전망은 확보되면서 1층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중간층을 선호하고 있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그런 산업 분야냐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고층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분당 수백 미터를 움직이는 속도는 기본이고 빠른 만큼 공기 저항이 커지고 진동도 엄청 커지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진동 잘 못 느끼잖아요. 그거 다 유선형에다 진동 상쇄 기술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승강기라는 특징상 조금만 시끄럽거나 떨리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안전 기술이 들어갑니다. 원래 빠르게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데 그거조차도 못 느끼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와이어 루프 없이 전자석의 힘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이만큼 엘리베이터가 많은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엘리베이터 산업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볼 텐데요. 엘리베이터가 원래 건설 경기 따라가는 산업인데 지금 경기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신축 건물도 줄어서 지금 이 엘리베이터 산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게 유지보수보다는 설치해서 돈을 버는 거라서 더 그런데요.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매출 비율 중에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아파트 공급이 시작됐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가 금세 우리나라 압도적인 주거 형태가 됐습니다. 아파트 신축 붐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수요도 같이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 아파트 공화국의 스타트를 끄는 1기 신도시 아파트가 30년 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속도하고 똑같이 현재는 30년 노후화된 아파트가 똑같은 속도로 쏟아지고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도 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경기 때문에 신축 수요가 줄고는 있지만 교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 승강기 업계에서는 이 교체 수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기회를 기회처럼 살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조선업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바로 기술 인력의 부족인데요. 기업에 장사가 잘 돼서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술 인력이 돈 안 되고 힘들어서 승강기 업계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강기 관련 일들이
작업 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데다가 노동 강도도 높고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낮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업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서 중소기업 쪽 기술 인력들은 계속 승강기 업계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승강기 기술자가 안전설비에 대한 기술자라서 처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기술자 대우도 제대로 안 되고 급여도 낮아서 우선 처우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한데 우리가 또 관심을 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경남 거창군이 승강기 밸리 조성을 차곡차곡 해오면서 노후 승강기 교체 시즌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산업 인력 양성도 하고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군 단위 지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창군이라고 하면 사과가 유명한데 조금만 찾아보셔도 거창하면 또 승강기가 유명합니다. 국내 유일의 승강기 고등학교와 승강기 대학교가 거창에 있고요. 기업체뿐만 아니라 승강기 관련 연구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산학연, 관이 연계된 승강기 밸리를 2008년부터 구축을 해왔습니다. GE 엘리베이터라고 거창 승강기 밸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승강기 밸리 내 업체들과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여기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방 시군 단위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 타이틀 달고 아무 대안 없이 갈 날만 기다리는 곳이 천지인데 이렇게 군 단위 지역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로서 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알아둘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에 관련해서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앞으로 현실적으로 벌어질 문제랑 승강기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 산업 전망과 거창 승강기 밸리에 대한 이야기도 가볍게 다뤄봤는데요. 평상시 관심이 적은 분야긴 하지만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